봅시다. 저번 시간에 2차 방정식 여기까지 했고, 우리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것만 가봅시다. 541번이죠. 자, 542번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2k 빼기 1은 0이고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우리가 항상 뭐부터 쓰라 했어? 두근 나오면 근각계수 관계를 이용해서 합하고 곱을 먼저 구해놓고 문제를 풀자고 했죠. 자, 합부터 써봅시다. 합은 몇이죠?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분의 b 마이너스 2k이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 해서 2k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구해놓고 이제 어떤 문제를 풀 건지 봐볼 건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이래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10일 때 k의 값을 구하라고 했죠. 이런 문제는 우리가 앞에서 많이 봤죠. 다항식 계산에서 곱셈공식 변형을 이용하자.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러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2가 10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거 2차 방정식 풀어보면 4k 제곱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8은 0 4로 나눠서 k 제곱 빼기 k 빼기 2는 0인데 k가 2개 나오죠? 그 중에서 이제 양수 k 값 구하라고 했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이번에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이번에 구하고 싶은 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값이 오래요. 그때 a 값 구하라고 했죠. 자, 우선은 두근의 합은 1이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2분의 a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나온 게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5예요. 자, 우리 여기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알파 베타 부호가 어떻게 될까? 둘 다 양수일까? 둘 다 음수일까? 네, 둘 다 음수면 합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그쵸, 음수가 돼야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둘 다 음수였으면 이 값이 오니까 얘는 마이너스 5로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자, 마이너스 2랑 마3 더하면 몇이야? 마이너스 5지? 그러면 절대값 씌워서 더하면 5잖아. 이런 식으로 두 근이 모두 음수였으면 절대값 씌워서 각각 더해주면 그 결과값도 똑같이 절대값을 씌워주면 되거든? 근데 다르잖아. 그 뜻은 뭐냐면 한 놈만 음수라는 거야. 한 놈만 음수니까 여 합하고 절대값 값이 다른 거고 그러면 곱은 당연히 음수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먼저 조건을 구해놓고 자, 우리 이제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해볼 거냐면 요놈 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있죠. 자, 이거 공식 잘 보세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 자, 요놈을 제곱할 거거든. 자, 이 식을 제곱하면 얘들은 이거 써야 돼. 자, 일단은 우리 곱셈공식 이용해서 이렇게 생겼어. 절대값 알파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절대값 알파의 제곱은 그냥 사실상 알파 제곱이랑 같아. 2의 제곱하고 마이너스 2의 제곱 똑같이 4로 같잖아. 그래서 이 값이 결국에는 뭐냐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더하기 2 절대값 알파 베타랑 같아요. 이 절대값 합의 제곱은 항상 이거. 이건 나중에 마이너스로도 나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얘들이 헷갈리는 게 이거야.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랑 절대값 알파 더하기 베타랑. 근데 이거는 그냥 사실상 그냥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럼 이 값이 몇이야? 얘를 제곱한 거니까 이 값은 25가 돼야 되겠죠.
제곱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우리 이 식 잘 봐봐 이제. 얘 값을 구할 수 있어. 얘네 둘을 이용해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래서 1 마이너스 a죠.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음수였으니까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되지? 마이너스 붙여서 빼야 되지? 근데 2분의 1로 빠질 건데 마이너스 붙여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이 1 마이너스 a, 얘가 이제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올 거니까 빼기 a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계산한 1 마이너스 2a가 25래요. 이걸 이용해서 a 값을 구하면 되겠죠. 자, 545번은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ax 빼기 3은 0의 근이 알파 베타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제곱 더하기 7x 더하기 b는 0의 근이, 이의 근은 어떻게 생겼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데, 자, 문제에서 이렇게 이런 미지수 제외하고, 일단 문자가 같으면 같은 뜻이야. 같은 뜻.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 위에서 알파가 나오고 밑에서 알파가 나왔어. 이건 둘이 같은 값이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서술형 쓸 때도 위에서 알파 쓰고 새로운 값을 구할 때 알파 쓰면 이건 틀린 풀이에요. 문자를 다르게 써줘야 돼. 자, 그러면 지금 얘가 결국 뭐라는 거야? 이 2차 방정식의 근은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근으로 갖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근각에서 이런 게 써봐. 자, 첫 번째 거 근각에서 이런 게 써봐. 두 근의 합이 몇이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a.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3이죠. 자, 항상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거 두 번째 이 두 번째 식에서도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봅시다. 자, 두 근의 합, 얘네 둘을 더할 거네. 얘네 둘을. 자, 알파 더하기 베타에다가 알파 베타를 이렇게 더했어요. 그 값이 몇이 돼야 되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7이 돼야 되지. 그 다음에 두 근의 곱, 얘네 둘이 곱할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 곱하기 알파 베타 했더니 두 근의 곱 a분의 c 해서 b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위에서 구했던 걸 이제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둘이 더했더니 마이너스 7이 나왔대. 둘이 더했더니 마이너스 7이 됐대. 그럼 이 값이 몇이라는 말이야? 마이너스 4라는 말이겠지. 그러니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7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둘이 곱하면 몇이죠? 마사 곱하기 마3이니까 12가 되겠죠? 그래서 A의 값, B의 값 이렇게 구했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항상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돼요. 이렇게 근각계수의 관계를 써서 항상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자, 근데 이제 뒤로 넘겨봐. 자, 이번에는 근을 준 다음에 이놈들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라는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식을 주고 근을 구해라 이런 거고, 이번에는 근을 주고 2차 방정식을 구해라 라는 문제야. 자, x 제곱 더하기 4x 빼기 2는 0의 근이 알파 베타고,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은 알파 빼기 1 베타 빼기 2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는 거죠. 근데 조건을 줘요. 부터 문제 보기. 자, 보기 보면 이거 최고차 함계수가 전부 다 몇이야? 최고차 함계수 2차의 계수가 다 몇이야? 1이죠? 문제에서 보통 줘. 최고차 함계수가 몇이? 아니면 안 주면은 다른 조건을 줘서 최고차 함계수를 구할 수 있게 조건을 줘. 자, 그럼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거야? 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꼴로 생긴 거야. c는 0으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이 방정식이야.
연호.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얘네들을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이 지금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이 BC를 구할 거야. BC의 값을 구할 거야. 어떻게? 뭘 이용해야 돼? 계수를 구하고 싶어. 근을 이용해서. 뭐 쓴다고? 지금 하고 있는 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BC를 구할 거라고. 자, 우선은 이거 먼저 생각하지 말고 위의 방정식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 두 근의 곱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를 먼저 항상 구해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밑에 거에 똑같이 545번처럼 똑같이 밑에 거 근과 계수의 관계 써볼게. 자, 두 근의 합 둘이 더해봐. 알파 빼기 1하고 베타 빼기 1을 더하면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인데 그 값이 마이너스 b죠. 두 근의 곱 알파 빼기 1과 베타 빼기 1을 곱했대. 자, 전개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인데 그 값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C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계산하는 거죠. 마사에서 2 뺐으니까 마이너스 6이고 마이에서 마사를 빼서 2 더하기 1이니까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자주 나오는 형태도 있어. 자주 나오면서 약간 공식화 시켜서 나오는 애도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자, 이거 써놓으세요. 자, 이 2차 방정식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자, 뭘 구하는 문제냐면 자, 첫 번째 근이 마이너스 알파와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해봅시다. 그 다음 두 번째 어떻을까? 공간이 여기 있을 때 자, 두 번째 근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합시다. 그 다음에 원래 세 번째에서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까지 있는데 그거는 굳이 설명 안 해도 돼요. 얘네 둘만 풀 줄 알면 그것도 풀 수 있어. 왜? 여기에다 부호만 바꾼 거거든? 이거 방법을 이용해서 똑같이 할 거니까 한번 쌤이 이따가 문제를 내볼게. 자, 근이 마이너스 알파랑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애들은 원래는 이제 뭘로 해야 된다고? 항상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알파 베타랑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관계를 한번 찾아봅시다. 둘이 어떻게 생겼어? 좀 닮았죠? 뭐만 바뀌었지? 부호가 어떻게 됐죠? 마이너스로 바뀌었죠? 자, 똑같이 x의 부호를 마이너스로 바꿔보세요. a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b 마이너스 x 플러스 c는 0.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정리하면 ax 제곱 빼기 bx 플러스 c는 0이 되는 거예요. 뭐의 부호만 바꾸면 돼? x의 부호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제 있나? 없죠. 자, 예를 들어서 2x 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9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 이거 안 써도 돼. 이거 예시는 안 써도 돼. 자,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답이 뭐다? 2x 제곱 마이너스 5x 빼기 9는 0이라고. 이렇게 x의 계수만 부호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결국.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연어 봐봐. 근이 어떻게 됐죠? 알파 베타랑 알파분의 베타분의 근이 어떻게 됐어? 역수 됐죠? 똑같이 x를 역수로 바꾸세요. a x분의 1 제곱 더하기 b x분의 1
더하기 C는 0. 자, 근데 이렇게 되면 분모의 문자가 들어갔지. 우리는 이걸 2차식이라고 부르지 않았어. 분모의 문자가 있는 건 다항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분모의 x제곱을 없애기 양변 x제곱을 곱하면 어떻게 되냐? c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a는 0이 돼요. 어떻게 됐죠? 계수가 뒤집어졌죠. a, b, c에서 c, b, a로 뒤집어졌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일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마이너스 9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쌤이 한번 아까 이야기했던 영어는 그럼 뭐가 될까요? 근이 마이너스 알파분의 1하고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가 그렇죠. c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이 되겠죠. 그쵸? 두 개를 합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럼 봐봐 550번 나왔잖아.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때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갖는 걸 구하시오. 몇 번? c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 5번이겠죠.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아까 548번 했던 것처럼 반드시 근각계수 관계로 문제를 풀어주고, 근데 이제 문제에서 운이 좋게도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면 굳이 내가 근각계수 관계를 쓸 필요 없이 약간 외우다시피 문제를 푸는 거라고. 이런 문제는 이거 나왔어? 그럼 무조건 답이 연놈이잖아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거라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특이한 케이스 몇 개들은 외워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갔을 때 시험 볼 때 되게 도움이 돼요. 우리가 이제 중학교 시험하고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점은 뭐냐면, 자, 중학교 시험과 고등학교 시험의 차이가 뭘까? 시험의 차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차이는 뭘까요? 시험 시간? 시간? 물론 시간도 있겠죠. 45분에서 50분으로 늘어나는 거니까. 자, 중학교 수학시험은 뭐냐면 내가 100점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100점에서 시작을 해서 내가 모를 때마다 점수가 깎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문제를 몰라. 그럼 점수가 깎이는 거야. 또 이 문제를 몰라. 여기서 점수가 깎이는 거야. 그럼 내가 다 알면 뭐야? 100점이겠죠.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100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모르는 게 나올 때마다 점수가 깎여서 내 점수가 되는 거고, 고등학교 시험은 뭐냐면 너네 학교에서 다 보잖아? 예를 들어 요즘 학교에 고등학교 한 200명쯤 돼, 많으면. 그러면 그 200명 중에서 1학년 200명 중에서 자, 과연 학교 시험 문제 모든 문제를 다 푸는 친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200명 중에 200명 중에서 시간 5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검토를 해서 시험이 완전 쉽게 나오지 않는 이상, 적당한 수준으로 어느 정도 등급이 갈릴 수 있게 시험이 나왔을 때 200명 중에서 1번부터 끝까지 다 풀고 검토까지 잘해서 100점을 맞는 친구가 얼마나 될까? 사실 그렇게 없어요. 거의 1명에서 2명밖에 안 돼요. 한두 명밖에. 그러면 고등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는 게 목표가 아니야.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랑 이제 고등학교 때랑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돼. 수학 공부를 접근할 때도. 우리가 고등학교 시험은 100점을 맞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내가 50점을 맞아도 60점을 맞아도 1등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 대표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에 문성고가 그랬어. 문성고, 석상고가 보통 그러거든. 자, 문성고, 석상고, 특히 문성고가 재작년에 70점대가 1등급이었어. 60점대가 2등급이야. 80점이 딱 정규 한 명 있었어. 80점대가. 그리고 70점대 몇 명 있고 60점대에 좀 많이 몰렸어. 그래서 60점대에서 소소점 0점 몇 점 차이로 2등급, 3등급이 갈렸거든? 60점에서 59점 그 사이 때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은 내가 무조건 다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모의고사는 물론 그래도 되는데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모든 문제를 다 맞겠다고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 내가 0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는 문제가 나올 때마다 점수를 더하는 거라고.
그러면 제한된 시간 안에 내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푸는 게 좋겠죠. 정확하게 많은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짜잘한 스킬들은 알아두는 게 좋아. 그래야 내가 이 문제 풀었을 때 이거 이렇게 푸는 걸 모르면 이거 식 써가지고 내가 근과 계수 관계 써고 이거 계속 다 해야 돼. 그럴 시간에 다른 것들을 한 문제 더 풀 수 있다고. 이렇게 풀면 이거 뭐야? 3초 풀이야. 3초 풀이. 딱 보면 딱 나오는 거잖아. 3초 풀이. 너네 만약에 학교 시험에 550번 지금 이거 나왔어. 학교 시험에. 근데 이렇게 푸는 법을 몰라. 이 원리를 몰라. 그러면 너네 이거 일일이 근과 계수 관계 써서 다 풀고 있다고. 그러면은 시간 되게 많이 날라갔겠죠. 그치? 그러면 시간 날라가면 사실상 너네가 아는 문제를 못 풀어. 시간 안에. 시간이 줄어드니까. 근데 내가 이걸 알아. 그러면 이거? 무조건 이거야. 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는. 다른 애들 이거 몰라서 풀 때 너네는 그 시간 단축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스킬들은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면,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고등부 수업 듣고 하면은 시험 대비할 때 쌤이든 아니면 또 뭐 고등부 쌤들이든 그런 스킬적인 것들도 많이 설명을 해줄 거야. 시험 기간에 이렇게 푸는 게 훨씬 좋다, 아니면 이런 문제들은 이렇게 해서 빨리 푸는 게 좋다, 이런 식으로 다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그런 거 너네가 잘 적어놓고 너네 걸로 만들어야 돼. 그런 스킬들을 모든 너네가 그 문제를 다시 풀어봄으로써 그런 스킬들을 이용해서 다시 풀어봄으로써 너네 걸로 만들어야 학교 시험을 봤을 때 너네가 좀 더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려주면 잘 적어놓고 약간 진짜 죽으라 외우세요. 그래서 너네가 한번 적용시켜봐.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나왔을 때 다음에 또 이렇게 근이 나오면 바로 풀어보고, 또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나오면 풀어보고,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나오면 또 거기 적용해서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접근하는 연습을 해봐야 돼요. 이제는 사실상 이제 여러분 3학년 2학기는 그냥 예비고일이야. 예비고일. 너네는 이제부터 예비고일이야. 중3이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공부를 해야 돼. 난 아직까지 중3이야. 고등학교 원서 안 썼으니까 중3이야. 이러면 안 되고, 이제부터 나는 예비고일이야. 고등학생처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돼. 지금부터. 자, 다음 넣어봅시다. 자, 552번 봐볼게요. 자, 이 문제는 우리 중학교 때도 비슷한 문제를 봤네요. 자, 준호는 유리랑 준호가 있는데, 유리는 x, 자,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인데, 유리는 x의 개수를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b는 잘못 보고 c는 맞게 본 거겠죠. 그랬더니 해가 뭐였냐? 마이너스 5랑 3이 나왔고, 준호는 반대로 b는 잘 보고 c는 잘못 봤어. 상수함을. 그랬더니 근이 1 뿔마 루트 3i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뭐 어떻게 풀 거냐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풀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자, 우리 계속 근하고 계수들을 이용해서 계수들을 푸는 거잖아. 그러면 근하고 계수니까 계속 못 써야 돼. 계속 근과 계수의 관계 쓰는 거야. 계속해서.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아니 B를 잘못 봤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도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관계잖아. 관계지? 자, 뭐냐면 C는 잘 봤죠? 그럼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A분의 C, 두 분의 곱이죠. 자, A분의 C가 뭐냐면 얘네 두 개 곱이에요. 우리가 답은 잘못 구했지만 곱은 똑같다고. 내가 진짜 구하고 싶은 근의 곱도 똑같이 마이너스 15로 나올 거라고. 마이너스 5랑 3은 아닌데 곱은 마이너스 15라고. 마이너스 15 나오는 게 얘는 둘만 있는 건 아니잖아. 뭐 3하고 뭐 5하고 마선도 있고. 그쵸? 그래서 뭐가 나올지 아직 몰라. 하지만 곱은 마이너스 15다. 마찬가지로 준호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가 이 두 근의 합 2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한 다음에, 자, c는 마이너스 15a, b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 여기 a가 아니라 1이구나. 자, 그럼
그럼 이제 이거 그냥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15는 0. 그럼 해가 5하고 마이너스 3으로 나오죠. 둘의 합 2고 곱 마이너스 15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좀 어려워지면 여기가 이제 A로 나올 거예요. A로. 그러면 방금 했던 것처럼 A분의 C, A분의 B 이렇게 해가지고 C는 마이너스 15A, B는 마이너스 2A 이렇게 써서 여기다 대입하는 거야.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15A는 0 해서 양변에 A로 나누면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 자, 그 다음에 555번. 자, fx는 0의 근이 알파 베타래요. 이때 두 근의 합이 4래. 4일 때 f2x 플러스 1은 0의 근을 합을 구하래요. 2x 플러스 1은 0의 근의 합. 자, 이 우선은 어떤 식으로 원래 접근을 하는 게 맞냐면, 자, 내가 최고창의 개수 아나요? 알려준 적이 안 알려줬죠? 그럼 최고창의 개수를 뭘로 잡아야 돼? 1로 잡지 말고 A로 잡아서 문제를 한번 세워볼게. 자, fx는 ax 제곱 합이 4니까 마이너스 4ax 이렇게 세울 거예요. 그리고 뒤에 더하기 상수 c. 그러면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fx가 아니라 f 몇 x? 2x 플러스 1을 구하고 싶은 거지. 이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갔지? x 대신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갔죠? 자, f 2x 플러스 1은 x 대신에 2x 플러스 1이 들어간 거잖아. 똑같이 이 x들 자리에 2x 플러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해주세요. 그래서 이 식을 정리해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돼.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얘는 4ax 제곱 더하기 4ax 더하기 a 마이너스 8ax 마이너스 4a 더하기 c. 그러면 4ax 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3a 플러스 c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 써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4a분의 마이너스 4a가 합이 1이에요. 자, 이렇게 풀면 식이 너무 길죠? 계산 실수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쌤이 더 빨리 푸는 법을 알려줄게. 잘 보세요. 다 쓰잘데기 없어요, 이거. 자, 근이 2차 방정식의 근. 해가 무슨 뜻이야? 대입하면 뭐가 된다? 이 식에다 대입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대입해봐.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죠. 그치? 알파라는 값을 대입했으니까 0이 되고 베타라는 값을 대입했으니까 0이 되는 거죠. 자, 다시 f 2x 플러스 1은 0이죠. f 몇이 0이라고? f 몇이 0이라고? f 몇이 0이라고? f 몇이 0이 된다고? f 몇이 0이 된다고? 다시 f 몇이 0이 된다고? 몇이 0이 된다고? 알파가 돼야 된다고. f 몇이 돼야 된다고? 얘가 베타가 돼야 된다고. 2x 플러스 1이 알파가 돼야 되고 베타가 돼야 된다고. 이 2x 플러스 1이라는 것 자체가 이 괄호 안에 알파, 베타가 들어갔지. 똑같이 이 괄호 안에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 있다고. 2x 플러스 1이라는 애가 알파, 베타가 돼야 돼. 그럼 x값 구하는 거잖아, 해라는 거. 해라는 건 x값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2x는 알파 빼기 1 또는 베타 빼기 1이고 2로 나눠서 2분의 알파 빼기 1 또는 2분의 베타 빼기 1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는 거야. 자, 둘이 더해보면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2죠?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였어. 4 빼기 2니까 2죠? 2분의 2 해서 1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거 문제를. 자, 밑에 한 번만 해보자. 557번. 자, 이 방법으로 풀어요, 방법. 쌤이 두 번째로 알려준 방법. 자, 다 했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 x에 알파 베타가 들어가서 0이 되는 거지. 자, 대입해서 f 알파가 0이고 f 베타가 0이잖아. 그러니까 이 3x 빼기 1이 알파 베타가 돼야 된다고. 알파 베타가 3x 빼기 1이 알파 3x 빼기 1이 베타가 돼야 돼요. 그래서 1 더하고 3으로 나누면 x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 또는 3분의 베타 플러스 1이 돼서 얘네 둘이를 진짜 곱하라는 거예요. 자, 둘이 이렇게 곱해봐. 곱하면 어떻게 나와? 곱하면 9분의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위에 조건 다 줬어요. 3, 5, 1이라고.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자, 참고로 이 문제 우리 뒤에 2차 함수에서랑 여러 가지 방정식에서 다시 한번 또 나와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2차 부등식에서도 나와요. 2차 함수 여러 가지 방정식 2차 부등식에서 똑같이 계속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번에는 559번을 인수분해하라고 했는데 그냥 인수분해 말고 무슨 범위에서?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하라고 했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거 인수분해 잘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이거 허근 같거든? 근데 이 허근을 갖는 애를 인수분해를 해보래. 자,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c가 얘가 는 0이란 2차 방정식이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고 있다? 그러면 인수분해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 되죠. 그치? 근을 알고 있으면 인수를 내가 구할 수 있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 하시오 하면은 우선은 2차 방정식을 풀어서 해부터 구하는 거예요. 자, 근의 공식 써서 x는 짝수 공식 씁시다. a분의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시죠. 그래서 해가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봐봐. 해가 이렇게 나왔어. x가 2 더하기 루트 2i랑 또는 x가 2 마이너스 루트 2i로 나왔죠. 그러면 넘겨봐.
x 빼기 2 빼기 루트 2i는 0 또는 x 빼기 2 더하기 루트 2i는 0 이게 인수예요. 그래서 얘네들의 곱으로 x 빼기 2 빼기 루트 2i x 빼기 2 더하기 루트 2i로 이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써놔. 복소수 범위에서 근은 인수분해는 먼저 2차 방정식의 근부터 구한다 라고 써놔.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 우리 유형 20번 X 칠게요. 뒤에 넘겨서 20번 이거 그냥 일단 X 치고 넘어갈게. 아니 그 쌤이 562번 풀어줄 거거든 수업하면서. 그 62번하고 63번만 풀어봅시다. 64번만 X 칩시다. 이거 좀 어려우니까 혹시 이해 안 되더라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도 돼. 학교 시험에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요즘 또 잘 안 나오거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는갑다 하고 넘어가면 돼. 자, 봐봐. x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래. 자, 근데 우리가 이번에 구하고 싶은 건 fx라는 2차식인데, 자, 우선은 조건이 f 알파랑 f 베타의 값이 4래요. 4고, 그 다음에 fx는 2차식인데, 최고차항의 개수 x제곱의 개수가 1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식이라고. x제곱 더하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기네요. 2차식이래. 자, 그때 f2의 값을 구하래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어려워. f 알파 f 베타가 4로 같죠? 그치? 그러면 f 알파는 4, f 베타는 4로 일단 먼저 이렇게 분리를 시킬 거예요. 이걸 보고 잘 봐봐. 그러면 fx, 자, 그래서 fx는 4, 라는 20도 2차식은 4니까 2차 방정식이죠. 이거 뒤로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데? fx 빼기 4는 0이잖아. 그치? 자,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뭘까요? 이 2차 방정식의 해. 뭘 대입해야 0이 될까? 뭘 대입했어? 알파 베타를 대입했어. 그치? 알파 베타를 대입했으니까 뭐가 됐어? 0이 된 거죠.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거든? 근데 아까 우리 문제 시작할 때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갖는 건 누구라 했지? 얘라고 했죠. 그쵸? 이 fx 빼기 4가 x제곱 빼기 4x 빼기 3. 그러면 양면 다시 4 더하면 뭐야? fx식이 나오겠죠. 이해 안 되는 문제 괜찮아. 버려도 돼 이런 문제. 만약에 내가 근데 이해 안 돼서 학교 갔는데 시험에 나왔어. 과감히 버려도 돼 이런 문제. 내가 고등학교 시험은 과감히 버릴 줄 알아야 돼. 문제 풀 때. 절대 이 문제 풀어내겠어 하고 잡아가지고 늘어지면 다른 문제 못 풀어. 고등학교 시험은 조금 생각해야 되겠는데 일단 제끼는 거야. 뭐부터 푸냐? 딱 봐도 보이는 것부터 먼저 푸는 거야. 엄청 쉬운 것들 먼저 쭉쭉쭉 풀어. 내가 좀 잘해. 그래서 일단 쭉쭉쭉쭉 계속 풀어. 그러다가 생각을 해. 이 문제 뭐지? 하고 생각하는 순간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 객관식부터 먼저 풀어. 쌤은 일단 서술형부터 항상 먼저 풀었어. 왜냐면 서술형도 잘 봐야 돼. 학교 시험 서술형이 배점이 커. 예를 들어서 객관식은 여기서 뭐 동아용어를 가르친 건 없겠지만 객관식하고 서술형 있는데 동아용어는 서술형 배점이 45점이야. 객관식이 55점인데 이게 한 14문제? 15문제 정도 되고 서술형은 8문제거든? 그럼 잘 생각해봐. 8문제 45점하고 15문제 55점 뭐부터 풀어야 되겠어? 당연히 잘 생각해봐. 15문제 55점이면 대충 나눠봐. 55를 15로 나누면 대충 한 3점 몇 점인 거잖아.
근데 여기는 45를 8로 나누면 한 5점 몇이거든? 한 문제 3점짜리랑 5점짜리 뭐부터 풀어야 되겠어? 5점짜리를 풀어야겠지. 그리고 서술형이 다 어렵지 않아. 앞에 서술형은 그래도 좀 쉬워. 8번까지가 있으면 한 4번, 3번, 4번까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쉽게 나와. 3번, 4번 정도까지는. 그럼 내가 이것만 맞추, 3번, 4번까지만 맞추면 거의 한 20점 이상을 일단 먹는 거야. 실수 없이 썼다면. 그래서, 그럼 쌤 같은 경우는 학생 때 그래서 서술형 배점을 먼저 봤어, 항상. 우리 학교 서술형 배점이 막 높진 않았는데, 한 3문제밖에 안 됐지만 점수가 한 20몇 점 나왔어. 그러니까 한 문제 6.7점 정도 됐겠지? 그래서 항상 서술형을 먼저 풀어. 서술형을 풀다가, 보통 서술형 3번 항상 어렵게 내셨거든, 쌤이? 그럼 서술형 1번, 2번을 풀고, 객관식으로 넘어가서, 객관식에서부터 이제 쭉 풀다가, 여기서부터 막혔네? 이 순간 일단 마킹했어. 여기서부터 막혔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답이 안 나왔다는 거냐면, 이제부터 너는 이 다음부터 문제들이 약간 난이도가 있을 거야 라고 학교쌤들이 사실상 시험지에 숨겨놓는 의미야. 그러면 여기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 항상 수학시험은 그렇게 봐야 돼. 그럼 일단 마킹해. 나는 항상 마킹했어. 왜? 혹시 내가 뒤에 문제 풀다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마킹을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킹 다 하고 서술형 하고 마킹 제대로 했나 서술형 제대로 썼나 확인하고 이제 나머지 문제 풀었거든 쌤은 항상 고등학교 때.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약간 내가 전략을 50분 안에 모든 문제를 다 풀고 나는 물론 나는 학생 때 그랬어.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었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나눠가지고 난 시험 볼 때 항상 시계 차고 갔어. 원래 평소에 안 차고 가잖아. 시험 앞에 그래서 내 책상 위에다가 시계 두고 일일이 문제 한 문제 풀고 시간 체크하고 풀고 체크하고 계속 그랬었거든. 그래서 이 한 문제 푸는데 얼마나 걸렸느냐는 걸 체크하고 빨리 다음 거 빨리 투자하고 이랬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학교 시험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짜야 돼. 그래서 이제 서술형부터. 근데 왜 이 말이 나왔냐? 서술형. 이 말이 왜 나왔지? 왜 이 말했지? 시험 시작할 때 서술형부터 푸시. 아니 이거 하다가 왜 그게 나왔지? 아 맞아. 그래 모르면 그러니까 넘어가도 된다고. 결론은 그거야. 내가 학교 시험 봤는데 몰라. 미안하지만 지금 학교 시험을 보는데 모르잖아 이 문제? 너네 시험 끝날 때까지 절대 몰라. 그러니까 그런 거 그냥 버려야 돼. 그런 문제. 괜히 그런 문제 자꾸 늘어지면 1분 1초가 너무 아까워. 그거 뒤에 한 페이지만 넘겨보면 풀 수 있는 문제 나오거든. 또 무조건 다 순서대로 어려워지는 게 아니야. 쌤들이 중간중간에 시험 문제 섞어놓는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전략적으로. 그래서 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겨울방학 때 그 학교 기출특강을 할 거예요. 주말에 기출특강. 인근 뭐 학교들, 고등학교들 시험지 쌤들이 다 특히 쌤이 이제 그 약간 그게 있어. 쌤이 약간 수직 그게 있어. 그래서 고등학교 기출을 쌤이 모으는 그런 취미가 있거든. 너희 말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래서 작년 거랑 올해 거 일단 이번에 시험 본 걸 다 모아놨어. 파일들. 그래가지고 너네 이때 다 풀릴 그 기출 특강 때 할 거거든. 그러면 누가 수업을 할지는 몰라. 원장님이 하실 수도 있고 쌤이 할 수도 있고 뭐 보람쌤이란 쌤이 하실 아무튼 고등부 쌤들 중에서 할 거야.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장님 같은 경우 어떻게 설명하냐. 너네가 풀다가 뭔가 좀 애매해 싶으면 일단 V 완전히 모르겠어. 그럼 뭐 X 이런 식으로 너네만의 기호를 만들어서 그럼 이제 한 바퀴 쭉 돌고 나서 아까 애매했던 것들부터 풀면 돼. 아이고 X 쳐놓은 거 모르는 문제잖아. 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먼저 풀어라.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항상 수학 시험 볼 때 사실 특히 중학교 시험 볼 때 시간이 부족했어요라는 말은 너네가 그냥 막 풀었다는 거야. 중학교 시험은 쌤 방법대로 풀잖아. 시간이 부족할 일이 없어. 미안하지만 쌤은 중학교 시험 보면서 한 번도 시간이 부족해 본 적이 없어. 학생 때. 내가 수학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 학교에서 그래도 나는 수학 좀 한다는 애들은 다 수학을 나보다 못해도 시간이 부족한 애들 없었어. 내가 하는 방법들 내가 알려준 방법들 애들 해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다 맞지는 않지만 중학교 시험에 시간이 부족했어요는 내가 준비가 부족했거나 그냥 막 무식하게 시험을 본 거야. 무식하게. 막 그냥 1번부터 차례대로 쭉 풀어가지고 시간이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습해서
나만 무조건 이게 정답은 아니야. 쌤 방법이 여러분들만의 방법을 만들어서 시험을 전략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고 항상. 자, 그 다음 565번을 보기 전에 자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 우리 중3 때 한번 나왔던 건데 자 x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n이면 나머지 한 근 뭘까요? 배웠나? 한 근이 p 더하기 q 루트 n이면 나머지 한 근 뭐죠? p 빼기 q 루트 n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어요. 지금은 틀렸어요. 어떤 중요한 조건을 안 썼어. 그게 뭐냐면 a, b, c가 유리수이다. 이 조건이 있을 때 모든 개수가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 무리근이 나오면 나머지 한 번은 혈례근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이다. a는 0이 아니고 a, b, c가 실수다. 자, 실수다. 이 조건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시고 한 근이 p 더하기 qi다. 그러면 반드시 이때 나머지 한 근은 p-qi 혈례근을 갖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혈례근이라고 해요. 혈례근. 근데 만약에 이 조건이 없는데 p 플러스 qi가 나왔어. 자, 그때는 어떻게 푸냐면 그냥 대입해서 푸는 문제예요. 2차 방정식의 이 식을 대입해서 푸는 문제. 자, 그러면 한번 봐봅시다. 565번 봐봐. x제곱 더하기 abx 더하기 a 빼기 b는 0이고 자, 실수 ab라고 뒤에 써져 있죠? ab가 실수야. 1, ab, a 빼기 b 모두 실수야. 근이 2 플러스 3i래. 그럼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뭐다? 혈례근이 2-3i다.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 두 근의 합 4는 마이너스 AB 두 근의 곱 13은 A 빼기 B 이렇게 구해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2차 방정식 파트가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뒤로 넘어가서 2차 함수를 봐볼게요. 자, 2차 함수 다는 못 볼 것 같고 당연히 다는 못 보고 우리가 기본적인 것들만 최대한 좀 봐가지고 일단 먼저 해볼게요. 자, 631번 한번 봐봅시다. 아니, 631번 말고 자, 기본적인 개념 수업 설명부터 먼저 한번 할게요. 자, 우리 2차 함수 중3 때 한번 봤었어. 그치? 자,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 당연히 a는 0이 아니고 a, b, c는 실수였죠. 자,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a는 뭘 결정하죠? 아래로 볼록인 것과 위로 볼록인 걸 결정했지. a가 양수면 기본적인 거 아래로 볼록, a가 음수면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었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이 2차 함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너네가 이 그래프의 대형을 그릴 줄 아냐 모르냐 이거랑 그 다음에 이 일반형 형태에서 바로 축을 구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축의 방정식 자,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p야.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2차 함수 파트를 풀면서 저 축의 방정식이 되게 중요할 거야. 특히 뒤에서 범위를 구할 때 그래프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이 축의 방정식이 매우 중요하거든. 그래서 축의 방정식 우리가 물론 표준형 고치면 축의 방정식 구할 수 있지. 근데 이제부터는 일반형 형태에서 바로 축의 방정식을 구하는 연습도 해야 된다고. 그래야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래서 잘 기억하시라고. 마이너스 2a분의 b. 자, 그러면 이제 이 2차 함수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2차 함수랑 x축과의 관계 정도
또는 좀 더 시간이 남으면 직선과의 위치관계까지 봐볼 건데, 자 우선은 여러분들 방금 전 단원 제목이 뭐였어? 방금까지 했던 단원 2차 방정식이죠. 2차 방정식이 뭔지 알아? 왜 2차 방정식을 풀게? 너네 중학교 1학년 때 뭐 배웠지? 방정식? 1차 방정식 풀거든? 그치?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그 다음 배운 방정식이 뭐게? 연립 1차 방정식이거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원이 뭐였는 줄 알아? 1차 함수야. 너네 중3 때 배운 방정식이 2차 방정식이지. 그 다음 단원이 뭐였지? 2차 함수거든? 항상 함수가 방정식 뒤에 나왔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 방정식이라는 건 2차 함수들 중에서 이 함수 값이 y가 0이 됐을 때만 푸는 거야. y가 0이 될 때만. 그럼 저 y가 0이라는 게 뭐냐? 자, 이 2차 방정식이라는 건 사실, 자 2차 방정식은 y의 값이 0이 됐을 때를 푸는 건데, y는 0? 이거 뭔 축? x축.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란 뭐냐면, 2차 방정식이란 y는 0, x축과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가 만나는 점을 찾는 거야. 만나는 점. 2차 함수랑 x축이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 두 점에서 만나서 이 교점, 만나는 점, 교점의 x좌표를 구하는 게 바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배웠던 2차 방정식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죠. 두 점에서 만났으니까 근이 몇 개 나오겠어? 두 점 나왔으니까 근이 몇 개야? 두 개. 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면 근이 몇 개 해야 되겠어? 한 개. 안 만나면? 그쵸? 자, 뭐랑 뭐가 같죠? 교점의 개수랑 실근의 개수가 같죠? 자, 이거 매우 중요한 말이야. 자,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같아요. 이거 진짜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우리가 고등과정의 수학을 보면서 이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절대 빠지지 않고 나와. 절대. 나중에 여러분들 수원에 들어가면 삼각함수 그래프라는 단원이 있어.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또 다른 직선을 줘가지고 둘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러거든? 아니 실근의 개수를 구하시오 하거든? 그거 반드시 그래프 그려서 교점 개수 구해야 돼. 교점의 개수와 실근의 개수는 반드시 무조건 절대 같아요. 무조건이야, 무조건. 되게 중요한 말이야, 이거. 자, 교점의 개수가 2개 나왔다. 그럼 실근이 몇 개다? 교점이 존재한다. 그러면 실근이 있다. 판별식이? 그럼 뭐가 돼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러니까 교점의 개수가 2개, 실근이 2개네?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접한다는 교점이 몇 개죠? 0이요. 접한다. 한 개죠. 한 개는 실근이 한 개니까 뭘 하죠? 우리가? 중근이라고 하죠. 중근은 판별식이 몇이다? 0이다. 그래서 접한다라는 문제는 판별식이 0이다로 문제를 풀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봐봅시다, 이제. 자, 631번. y는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랑 b랑 x축과의 교점. 자, x축은 뭐다? y는 0하고의 교점이 나왔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몇하고 몇으로 나왔다고? 왜 웃어? 2하고 3으로 나왔죠. 그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3으로 나왔대요.
자, 무슨 말이냐면 y가 0이 됐어.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는 0. 2차 방정식에 해가 2라고 3이라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a랑 b를 구하는 거죠. 두 근의 합 4는 마이너스 2분의 a. 두 근의 곱 3은 2분의 b. 이렇게. 자, 이번에는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거리가 몇이래? 3이래. 자, 한번 그려봐보자. 아래로 볼록이고 이렇게 x축하고 만나는 두 점의 거리가 3이래. 근데 방금도 이야기했듯이 이 x축하고 두 점에서 만난다라는 건 결국 2차 방정식의 해라는 거죠. 그러면 거리가 3이라는 건 뭐야? 두 근의 차가 3이라는 거예요. 두 근의 차가 3이래. 어디서 본 문제죠?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몇 번 문제지? 두 근의 차. 근과 계수의 관계. 529번 문제죠. 529번 문제. 두 근의 차 구하는 문제. 합하고 곱을 이용해서 쌤이 또는 공식을 알려줬었지? 이 공식을 써서 빨리 풀거나 또는 공식을 외우기 싫으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써서 합과 곱을 구한 다음에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라. 그렇게 해서 영업을 값을 구해내라 라고 했었죠. 자,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36번. 자, y는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 자, 이 2차 함수가 x축하고 몇 개죠?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했죠. 자, 그러면 교점이 서로 다른 교점이 몇 개? 두 개. 자, 교점이 두 개? 그러니까 2차 얘는 무슨 말이야? 교점이 두 개다? 그러면 실근이 두 개다. 근데 서로 다르다 했으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라는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다. 그러면 우리가 2차 방정식 서로 다른 실근이 두 개래. 뭐 써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 를 써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2kx 더하기 k제곱 마이너스 3k 플러스 9는 0의 판별식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3k 빼기 9가 0보다 커야 되죠. k제곱 날라가고 그래서 k는 3보다 크다 라는 k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최소값, 정수 최소값 구하라 했으니까 4가 되겠죠. 자, 640번은 k값의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문제가 뭐랑 같냐면 앞에 2차 방정식 파트에서 71쪽에 516번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갖는다. 어떻게 썼죠? 판별식 먼저 써서 k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한 다음에 0 되는 값 찾았지? 똑같은 문제라고. 왜? 접한다. 교점이 한 개다. 실근이 한 개다. 중근이다. 같은 문제라고. 직선까지 볼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641번. 자, 이제는 x축이 아니라 x축도 사실 직선이죠. 근데 이제 x축이라는 정확히 딱 요놈 말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라는 2차 함수와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이렇게 생긴 직선하고의 교점을 볼 거예요. 교점. 자, 이 교점의 x좌표가 해가 되는 거야. 근데 이것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 너네 연립방 1차 함수에서 두 직선의 교점 어떻게 구했어? y는 예를 들어 ax 플러스 b고 y는 mx 플러스 n이면 연립에서 풀었지. 똑같아. 둘이 연립하면 된다고. ax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랑 mx 플러스 n을 이렇게 같다고 놓고 그럼 이거 무슨 방정?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 2차 방정식의 해가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되는 거라고. 자, 예를 들어서 뭐 이 2차 방정식이 얘는 뭐 y는 마이너스 x고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에 자, 그때 두 교점의 x좌표를 구하시오 또는 교점의 차표를 구하시오 나오면 자, 교점의 차표를 구하려면 둘이 연립하는가 연립. 둘 다 y는 y는이죠. 같은 y잖아. y가 요놈인데 y가 요놈이래.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가 마이너스 x다. x제곱 더하기 3x 플러스 2는 0이다.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 되니까 해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갖죠. 그러니까 요놈이 뭐 마이너스 2,2 얘는 마이너스 1,1로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교점의 좌표가. 네, 뭐 이제 교점의 좌표를 구하라는 문제 잘 안 나오고 이 교점의 x좌표를 이용해서 문제 푸는 거 근각의 수학문제처럼 문제를 푸는 게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자, 641번 한번 봐봅시다. 자, 똑같아요. y는 이렇게 y는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하고 이런 식으로 y는 2x 플러스 b라는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났는데 이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1, 교점의 x좌표가 2래요. 자, 교점이 뭐다?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근이다. 근. 교점의 x좌표는 둘이 연립해서 나오는 연립 2x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은 2x 플러스 b다 라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마이너스 1과 2다. 그러면 식을 정리해보면 2x 제곱 더하기 a 빼기 2x 더하기 3 빼기 b는 0의 근이 마이너스 1과 2죠? 뭐야 돼? 근과 기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마이너스 2분의 a 빼기 2가 1 두 근의 곱 2분의 3 빼기 b는 마이너스 b a, b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유형 4번, 646번 유형까지만 보고 끝냅시다. 자, 이번에는 2차 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가 똑같아. x축이 그냥 직선으로만 바뀐 거야. 직선으로만. 자, y는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3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둘이 서로 접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 교점이 있다는 뜻이겠지? 우리가 교점이 있는지 없는지 볼 때 어떻게 했어? 둘이 연립해서 판별식 써본다고. x축하고도 y에다 0 대입해가지고 판별 썼잖아. y에다가 저 식을 대입하는 거야. 1차식에. 요놈을 y는 x축이고 y는 0에서 0을 대입한 거잖아. 그냥 이 식을 여기다 대입한다 생각하라고. 대입. 그러면 x제곱 더하기 k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요놈이 접한다. 즉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이다.
로 문제를 푸는 거라고. x제곱 더하기 k 플러스 1x 더하기 1은 0. 자, 판별식 k 플러스 1의 제곱 빼기 4는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이거 전개해도 되고 그냥 넘겨봐. k 플러스 1의 제곱이 4래요. 제곱에서 4 될 수 있는가? k 플러스 1은 플러스 마이너스 2. 2를 더해서 2니까 k의 값은 1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두 개 값이 나오겠죠. 근데 뭐 구하라 했죠? 양수 k 값 구하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 전에 하나만 물어볼게. 자, 649번 그럼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교점이 몇 개라는 말이야?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그러니까 한 개 아니고 두 개죠. 그러니까 적어도 한 점에서 만난다. 즉 실근을 갖는다. 판별식이 0 이상이다. 이거랑 같은 문제. 그래서 우리 오늘 여기까지 650번까지